안녕하세요. 워커어게인 제야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실제 편마비 환자분들의 보행 기능을 개선시키고자 했던 훈련 영상에서 글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보행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변수에 대해서 직접 말로써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보행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보행을 기본적으로 이루는 구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보행은 우선 두 가지, 먼저 딛기 동작과 발을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 크게 두 가지 동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딛는 동작을 흔히 입깎기 라고 표현하고요. 발을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을 유각기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유각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보행의 패턴의 결정적인 요소, 변수는 결국 발목의 회복 유무입니다. 즉 발목 근육을 내가 발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 중에 발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끌리느냐 끌리지 않느냐가 보행의 패턴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옆에서 보시다시피 발이 만약에 충분히 회복이 된다면 굳이 발이 끌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동작들, 즉 다른 동작들, 불필요한 동작들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발이 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불행히도 편마비 환자분들은 이러한 발목 기능의 회복이 사실 아주 원활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즉 발을 앞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발목의 움직임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대체하기 위한 동작들을 수반하게 되고 그런 동작들이 하나의 편마비 환자분들의 특징적인 보행 패턴을 나타내게 되게 되는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발목이 보행 도중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1차적으로 쓰여지는 보상 패턴은 고관절을 이용한 보행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발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바닥에 끌리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고관절을 조금 더 과도하게 구부림을 통해서 발을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을 하게 되겠죠. 보통 일반적인 보행에서는 고관절을 약 30도 정도를 구부리는 것을 일반적인 평균 구부림으로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구부림을 통해서 발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1차적인 보상 패턴이고 이는 고관절을 이용한 패턴의 대표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편마비 환자분들이 발목이 잘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신 분들이 고관절은 또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물론 발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고관절로만 보상 작업을 통해서 보행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것도 사실 원활치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패턴은 이 패턴도 잘 안 나온다면 발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돌리는 고관절 컨트롤이 조금 더 부족하신 분들은 발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이와 같은 패턴을 이용하셔서 발목의 끌림을 예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고관절 패턴을 이용해서도 발을 앞으로 나아가는 게 발끌림을 예방할 수 없다면 두 번째는 골반을 이용하는 겁니다. 골반을 이용해서 발을 앞으로 나가죠. 즉, 고관절 패턴이 부족한 부분을
골반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통해서 발목 끌림을 극복해서 발을 나아가는 패턴을 가게 되겠죠. 이와 같은 패턴은 즉 고관절 패턴이 아니라 골반 패턴을 이용한 발을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패턴, 마지막 패턴은 발목이 끌림이 고관절 혹은 골반으로도 충분치 않다면, 예방할 수 없다면 마지막은 체감, 즉 몸통의 기울임까지 동반하시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발의 끌림을 고관절 혹은 골반 패턴으로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을 반대편으로 기울임을 발생시키고 이 기울임에 따라서 생기는 공간을 활용해서 발을 앞으로 내딛는 겁니다. 즉 고관절 골반 패턴 그 마지막 패턴은 몸통의 기울임을 이용한 패턴을 이용해서 발이 앞으로 나아가는 패턴을, 즉 몸통의 체감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편마비 환자분들의 보행 패턴의 결정적인 변수는 발목 기능의 회복의 정도이고, 이 발목이 보행에서 적절하게 쓰일 수 없게 된다면, 즉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력의 약화 혹은 근육 긴장, 과도한 근육의 긴장도 등에 의해서 발목의 움직임이 보행에서 적절하게 원활하게 쓰일 수 없게 된다면 발의 끌림 현상들이 발생되게 되고, 이를 보상하고자, 즉 발을 끌림을 이겨내고 발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보상 패턴을 쓰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고관절을 이용한 패턴, 즉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혹은 고관절을 발을 옆으로 돌리는 동작들을 통해서 고관절 패턴을 쓰는 게 첫 번째고요. 이 고관절 패턴도 부족하다면 골반을 들어올림으로써 생기는 공간을 이용해서 발을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 즉 골반 패턴을 이용하는 게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고관절, 골반을 모두 썼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앞으로 또 드러날 수 있는 컨트롤이, 발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마지막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체감, 즉 몸통을 반대쪽으로 기울임으로 생기는 공간을 이용해서 발을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패턴이 최후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마비 환자분들의 보행 패턴의 절대적인 변수인 발의 움직임의 참여율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즉, 재활 과정에서도 발이 얼마만큼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이 참여할 수 있는 보행 패턴을 훈련을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보행 패턴 중에서 현재 내 패턴은 어느 패턴에 속해 있는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느 단계를 목표로 설정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즉 체간을 많이 쓰는 패턴을 가지신 분이 처음부터 발목을 쓰는 패턴을 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들은 고관절 패턴이나 골반 패턴을 조금 더 쓰고 체간 패턴을 줄여나가고, 혹은 골반 패턴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골반 패턴을 줄이고 고관절 패턴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단계씩 맞춰서 나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재활의 목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같이 훈련하고 있는 혹은 재활을 하고 있는 재활 전문가 선생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질문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센터 전화나 카톡 혹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